자, 9번입니다. 9번은 자, 표는 원소 A에서 C에 대한 자료이다. 원소가 뭔지 아직 몰라요. A에서 C는 각각 1쪽, 16쪽, 17쪽 원소 중 하나다. 오케이. 우리가 아는 1쪽, 16쪽, 17쪽 다 바바박 떠올라야 돼요. 전자배치는 모두 네온과 같다더라. 자, 그러면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네온은 몇 쪽이죠? 몇 주기죠? 2주기입니다. 2주기와 같은 전자배치를 가지려면 상식적으로 16쪽과 17쪽은 당연히 산소와 플로린이고요. 1쪽은 알칼리는 소듐, 즉 나트륨이었을 것입니다. 자, 얘들에 대한 그걸 어떻게 ABC가 뭔지 산소, 플로린, 나트륨 중에 어떤 게 A고 어떤 게 B고 C인지 알려면 뭘 알아야 돼요? 이온의 원자 반지름, 즉 반지름에 대한 주기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느냐 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다소 헷갈립니다. 문제가 어렵진 절대 않아요. 진짜 절대 어렵지 않은 문제지만 이 문제를 틀린 이유 단 하나입니다. 헷갈려서 순간적으로 하는 순간 시간이 많이 잡아먹게 되고 하는 순간 이미 판단이 흐려져요. 자, 그래서 한번 문제 풀어봅시다. 풀면서 얘기해보도록 하죠. 자, 원자 반지름 186인데 이온 반지름이 95로 떨어졌어요. 원자 반지름이 원자가 이온 반지름보다 큰 경우 무슨 이온?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여기서 양이온 될 수 있는 거 소듐밖에 없나? A는 나트륨이네. 자, 그러면 우선 여기서 디귿 A와 C는 같은 주기 원소다. 무조건 틀려요. 아시죠? 산소와 플로린 B와 C가 같은 주기일 거고요. A와 B는 다 다른 주기이기 때문에 디귿 우선 날리고 가야 돼요.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자, 그럼 하나 알 수 있는 사실. 니은 무조건 맞습니다. 기억만 판단하면 돼요. 니은 볼 필요 없어요. 기억만 판단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것까지 판단을 하라고 하면 너무한 거 아니냐? 선지를 보고 기억, 니은, 디귿이 무엇인지 보고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의 차이가 여러분들의 시간과 성적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거라 저는 가히 확신합니다. 정말로. 기억, 니은, 디귿이 뭔지 한번 읽고 문제를 풀면은 목표가 있기 때문에 뭘 알아야 하는지 목적이 있기 때문에 분명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문제 푸는데, 여러분들 시간 단축하는데, 여러분들 고득점 받는데 분명 도움 될 거예요. 분명히. 물론 저는 지금 한번 기억, 니은, 디귿 먼저 읽고 올라갈게요 라는 말을 안 하긴 했지만 죄송합니다. 그걸 미리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안 하긴 했지만 여러분들은 앞으로 문제 풀 때 기억, 니은, 디귿 먼저 읽어보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B와 C가 뭔지 판단을 하면 돼요. 솔직히 B와 C를 판단하면 니은도 쉽게 나오는 거 아시죠? 문제 풀어보셨으니까. 자, 이온 반지름이 얘가 훨씬 커요. 이온 반지름이 크다. 자, 음이온이 B와 C는 음이온입니다. 그렇죠? 음이온은 어디로 갈수록 반지름이 커져요? 왼쪽으로 갈수록이야? 오른쪽으로 갈수록이야? 왼쪽으로 갈수록 음이온의 반지름은 커집니다. 왜? 전자 간 반발력 때문에. 전자 간 반발력은 어떻게 생겨? 자, 전자가 우선 우리 몇 개 맞춰야 돼요? 8개 맞춰야 돼요. 뭐 때문에? 옥테놀 때문에. 자, 6개에서 2개를 더한 거랑 7개에서 1개를 더한 거. 얘네는 그냥 중성적인 상태였다면 6개, 7개였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불청객으로 하나가 들어오고 여기 2개가 들어왔단 말이야. 누가 더 싫어할까요? 더 많이, 얘네들은 최대한 배척하고 싶잖아. 근데 누가 더 많이 들어왔어? 6개짜리 더 많이 들어왔어요. 즉 6개짜리가, 전자가 6개짜리가 이온의 반지름은 훨씬 클 것이다. 즉 C가 산소예요, 플로린이에요? 산소일 것이다. 왜? 전자가 더 적은, 이온 반지름이 더 커니까 전자가 2개 들어와서 오히려 더 많은 반발력을 일으켜서 산소가 플로린보다 더 큰 사이즈가 되게 하기 위해, 그렇게 아마 이 C가 바로 산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자, 그럼 원자 반지름 누가 더 커요? 원자 반지름 역시
이거죠? 네. 기억. 틀렸습니다. 자, 원자반지름. 원자반지름은 또 어떻게 돼요? 원자반지름 어디로 갈수록 커요? 원자반지름 역시 여기로 갈수록 큽니다. 왜? 이번에는 핵과 전자 간의 인력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이 상당히 이 경향성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을 하는 이유가 말 계속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말을 계속 생각 안 하려고 하니까 어려워하는 거예요. 처음에 원자반지름은 원자는 중성 상태잖아요. 중성은 핵의 전하량에 맞춰서 전자가 들어와 줘야 돼요. 그쵸? 근데 핵과 전자는 서로 좋아해요? 싫어요?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서로 어때? 끌어당겨 밀어쳐 끌어당긴단 말이에요. 그럼 전자가 많아질수록 더 끌어당기면 커지겠어? 작아지겠어? 작아질 거란 말이야. 여러분들 제 방송 들으면서 다시 천천히 말할 테니까 오답노트든 시험지든 이대로 그대로 써봐요. 중성 원자는 핵에 있는 핵의 전하량과 전자의 전하량을 맞춰줄 때까지 전자를 가져갈 거예요. 그쵸? 근데 핵과 전자는 서로 좋아해요. 좋아하기 때문에 서로 당겨요. 서로 잡아당기면 사이즈는 작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18쪽에서 1쪽으로 갈수록 사이즈는 점점 커지고요. 이온의 경우,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음이온의 경우, 음이온은 서로 반발을 하잖아요. 이미 안정된 상태였는데 거기에 불청객으로 전자가 들어와서 얘들 서로 이간질하고 떨어뜨려 놓으니까 사이즈가 어때? 좀 더 커져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온 반지름은 왼쪽으로 갈수록 크고 원자 반지름 역시 왼쪽으로 갈수록 크다. 자, 그 다음 양이온의 경우는 그냥 훅 작아지는 게 더 많죠. 왜? 껍질을 잃으니까. 껍질 하나, 즉 층을 하나 더 썼다 생각. 저희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내가 아파트에 사는데 자, 소듐 같은 경우는 3죽이잖아요. 즉 1층, 2층, 3층이 다 내 거야. 근데 갑자기 3층에 있던 세입자를 보내버렸어. 그럼 3층 팔아버렸어. 1, 2층에 좁게 살아야 되잖아요. 넓게 살다가 갑자기 3층까지 널찍하게 살다가 1, 2층 안에 같이 살래. 그러면 엄청 좁게 느끼겠죠. 그렇죠? 사이즈가 훅 줄어듭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 구분을 쉽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따라서 그닥 어렵지 않은 문제였으니까. 하지만 3점짜리 헷갈리지만 않으면 돼요. 이온 반지름이 더 커? 얘 뭐지? 산소가 클까? 플로린이 클까? 원자 반지름이랑 헷갈리거나 양이온과 헷갈리기 시작하면 문제 틀렸어요. 이 문제 틀린 게 된 순간이었어요. 그때가 음이온이고 음이온은 왼쪽으로 갈수록 커진다. 그 생각을 하고 있었더라면 이 문제 어렵지 않게 풀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되신 분들 방송 다시 들어보세요. 이해될 때까지 들어보세요. 그때까지 들어보지 않으면 여러분들 나중에 이 문제 또 나왔으면 다시 맞출 거란 장담 못해요. 그쵸? 다시 장담 못해요. 책을 읽어보든 방송을 다시 보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